자, 대선 급조 코너입니다.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 두 대표님 간의 코너와 마찬가지로 대선 판읽기 대선 급조 코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가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됐나요? 예, 2주 가량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데일리를 조사하기 때문에 예, 데일리로 매일 합니다. 네. 대선 선거 기간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초반 2주를 발표를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종당 후보 확정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작 발표를 못했습니다. 2주간은 여러 가지로 해두죠. 여러 가지 이유로 리얼미터 조사를 하는데 발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드디어 그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오늘이죠. 오늘 처음이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지난 2주간을 짧게 한번 추격해서 짚어볼까요? 예, 2주간 저희들이 발표를 못해서 조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일간 조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놀랍지 않은데요. 일단 현재 기준의 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4.4%,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8%, 22.8%입니다. 5.6%포인트 하락했고요. 이거를 숫자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리얼미터가 2주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2주차에 34.4%로 가장 주간 집계로 해서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했죠. 그때는 28.4%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대중들께서 모르시는 거고 오늘 22.8%로 다시 한 5%, 6% 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발표하지 못한 2주간의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던 거네요. 예, 일간으로 보면 그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해서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 초반에. 예, 8일 초반에 아주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4월 10일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튿날 11일부터 어제 조사까지 조사일 기준 11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상승한 날보다 더 길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 네네. 상승이 워낙 단기간에 그래프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그보다는 완만하지만 이제 하락 국면이다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게 출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들 조사가 모든 뭐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그 다른 조사 방법의 혼용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가끔 조사가 불안정해지만 가끔 튄다는 표현으로 해서 좀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 이번 한 2주 기간 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그 유치원 발언 때인가요? 맞습니다. 단설 유치원 그 축소 논란이지요. 예. 논란인데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유치원 발언 하나로 이렇게까지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시작은 그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토론에도 작용했겠고. 예.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요? 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2.5%는 지난주 기준인 거죠, 리얼미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3%는 이제 그 자신의 최고치이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거꾸로 지난 2주간 일간 꾸준히 상승해 왔나요?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락 그 국면의 그래프 기울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반대로.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서 1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세는 예, 근데 이번 주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 보수층만 따로 조사하면 예, 보수층만 따로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TK나 PK 영남권이죠. 예. 그 영남권에서 20%대 전후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당 지지층이죠. 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80% 이상을 넘어서 이전에는 한 몇 주 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30% 전후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당 지지층과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할 때마다 홍준표 후보의 토론 방식이나 네네. 뭐 또는 화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하면 왜 잘한다는 건지 잘 이해 못하거나 거부감. 보수층의 시각, 보수층의 어떤 뭐랄까 의제랄까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체 국민 평균으로 가볼 게 아니라 네. 자기 지지층에 정확하게 호소한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토론을 잘했다는 그렇게 표현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치로도 입증이 되네요. 계속해서 네. 자기 지지층을 계속 다시 끌어모아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거의 다시 다 모았네요. 네. 보통 지금 안 후보를 포함해서 문 후보가 자당 지지층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90% 정도 내외입니다. 네. 그것보다는 약간 낮지만 네. 정당 후보 모아가고 있네요. 확정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당 지지층이 안 후보로 상당히 많이 몰려갔다는 측면에서는 80%를 회복한 그렇죠. 것은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쪽도 지금 나쁘지 않죠. 예, 심상정 후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놀라운 결과인데 주중 집계로 해서 7.5%가 나왔고 네, 일간으로. 어제 일간으로는 8.2%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최고치죠. 예, 최고치입니다. 8%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8%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예, 다른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심상정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5.4%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후보에 머물렀던 표가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와중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청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심, 유 후보들이 상승한 폭은 거의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부터 만약에 이탈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가는 층이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부터 심상정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층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면은 보수층에서 낮긴 하지만 문 후보가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사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 조사에도 그렇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수의 조사 결과가 문 후보가 1위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지지율이 1위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예, 보수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이들 보수층의 어떤 여러 가지 의제에서 심리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칼로 딱 자를 수 없는 것은 예, 보수라고 하더라도 네.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장 그 반대편 끝에 있다고 생각되는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가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는 하나의 색깔, 진보는 하나의 색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지지율 변동이 크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2주 만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조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데 지금 2주 만에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는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10%에서 한 15%대까지는 발표됐는데 격차가 지금은 이게 20%거든요. 네. 네. 굉장히 큰 격차고 이 추세라면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골든 크로스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네. 2번, 3번 골든 크로스도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지지율 격차가 단자릿수로 그러니까 홍 후보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예, 1000명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오차 범위가 3.1%포인트인데 그러니까 6.2%포인트 범위 안에 들면은 지지율이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자릿수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제가 예상해 볼 때는 홍 후보와 안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은 대응 전략을 문재인 후보를 바라볼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고 네. 대응 전략을 캠프에 세워야 할 시점이 된 것도 같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또 기세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전략이 나오겠네요. 그 안 후보님의 캠프에서는 이제 기존에 결집시켰던 보수층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전을 시키려면은 그 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층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뺏어오는 그 이전에 보수층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적극 투표층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1, 2위 후보가 호남에서 표심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호남의 표심.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그 대구 경북의 표심. 세 가지를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보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먼저 적극 투표층으로 보면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만 모아서 지지율을 보면 문 후보가 47.8%, 안 후보가 21.7%. 그러니까 문 후보는 조금 더 높아지고 안 후보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차는 아까는 그 격차가 21.6%포인트 차였는데 그 적극 투표층에서는 26.1%포인트로 벌어집니다. 나머지 이제 홍 후보나 심 후보, 유 후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의 충성도가 안 후보가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해 왔는데 실제 적극 투표층을 조사해 보면 실제 그러네요. 예, 호남에서 살펴보면 이번 주 바른정당 발로해서 그 3자 그 단일화 그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호남에서 많이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보면 문 후보가 호남에서 55.3% 그리고 안 후보가 31.1%.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안 후보가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단일화 이슈는 안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나요? 예. 확실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3자 모두가 중요한 지역인데 대구 경북에서 문 후보가 1위로 올랐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요? 예, 맞습니다. 29.4%로 1위로 올랐었고 2위가 25.5%.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상당한 폭의 격차로 1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비록 오차범위 박빙이긴 하지만 문 후보에게 1위를 내주었고요. 눈여겨볼 지점은 아까도 영남권에서 홍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홍 후보가 22.9%. 그러니까 홍 후보가 상승세, 그 소위 이제 영남권에서 상승세가 확실하군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을 거치면은 제 예상으로는 홍 후보가 TK에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만 하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속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대 표심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가 속된 말로 꽉 잡고 있었던 연령대였는데 물론 30대, 40대는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20대의 다수가 심 후보 쪽으로 상당폭 이동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지율의 상승은 20대로부터 나오는 거군요, 지금. 예. 그래서 2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유지를 했었는데 20대에서? 예, 20대에서 심상정 후보가 연령대 20대에서 2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17.1%로. 안철수 후보는 11.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는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개혁 불러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 됩니다. 예, 이번 조사는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민감합니다. 사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11.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판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승한 날보다 더 길게 하라고 있는 건데 네네. 상승이 워낙 단기간에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완만하지만 이제
하락 국면이다,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게 출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들 조사가 모든 뭐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그 다른 조사 방법의 혼용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제 가끔 조사가 불안정해지만 가끔 튄다는 표현으로 해서 좀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 이번 한 2주 기간 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그 유치원 발언 때인가요? 맞습니다. 단설 유치원 그 축소 논란이지요. 예. 논란인데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유치원 발언 하나로 이렇게까지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시장은 그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토론에도 작용했겠고. 예.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요? 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2.5%는 지난주 기준인 거죠, 리얼미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3%는 이제 그 자신의 최고치이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거꾸로 지난 2주간 일간 꾸준히 상승해 왔나요?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락 그 국면의 그래프 기울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반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예,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서 1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4월 2주차에 34.4%로 가장 주간 집계로 해서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 했죠. 그때는 28.4%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대중들께서 모르시는 거고 오늘 22.8%로 다시 한 5%, 6% 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발표하지 못한 2주간의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던 거네요. 예, 일간으로 보면 그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해서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 초반에. 예, 8일 초반에 아주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4월 10일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튿날 11일부터 어제 조사까지 조사일 기준 11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급조 코너입니다.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 두 대표님 간의 코너와 마찬가지로 대선 판읽기 대선 급조 코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가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됐나요? 예, 2주 가량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데일리를 조사하기 때문에 예. 데일리로 매일 합니다. 네. 대선 선거 기간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초반 2주를 발표를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종당 후보 확정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작 발표를 못했습니다. 2주간은 여러 가지로 해두죠. 여러 가지 이유로 리얼미터 조사를 하는데 발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드디어 그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오늘이죠. 오늘 처음이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지난 2주간을 짧게 한번 추억해서 짚어볼까요? 예, 2주간 저희들이 발표를 못해서 조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일간 조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놀랍지 않은데요. 일단 현재 기준의 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4.4%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8%입니다. 5.6%포인트 하락했고요. 이거를 숫자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리얼미터가 2주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졌나요?